자, 중학교 때 배웠던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분배법칙입니다. 분배법칙은 여러분이 대부분 다 잘 알고 있겠죠? 우리가 어떤 A와 B 더하기 C를 곱한다고 했을 때 A와 B를 곱하고 A와 C를 곱한 다음에 각각 더해준 거와 같다. 이것이 분배법칙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단항식과 다항식을 곱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전개한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3x와 x 더하기 2y를 곱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3x와 x를 곱해주고 3x와 2y를 곱해줘서 더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3x 제곱 더하기 6xy 이렇게 전개할 수 있죠. 자, 다음 개념은 다항식의 곱셈. 여러분 a 더하기 b와 c 더하기 d란 이런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도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게 됐었죠. 자, 이번은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 첫 번째입니다. 완전 제곱식이죠. a 더하기 b의 제곱. 자, 이것은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자, 그 이유는 a 더하기 b의 제곱이란 것은 a 더하기 b와 a 더하기 b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분배법칙에 의해서 순서대로 a와 a 제곱, 그 다음에 ab, ba, b의 제곱 이렇게 정리되는데, 특히 ba는 AB와 같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AB가 두 개 있어서 EAB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A 빼기 B의 제곱도 마찬가지입니다. A 빼기 B와 A 빼기 B를 곱한 건데 순서대로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인데 이게 마이너스 AB죠. 그리고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B 곱하면 플러스 B의 제곱이 됩니다. 특히 가운데 마이너스 AB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2AB라고 쓸 수 있습니다. 1번 공식에서 a 더하기 b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것을 암기하고 있으면 두 번째 공식이야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1번에서 b 대신에 b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한다고 하면 그게 곧 2번이 되는 거죠. 즉 a 더하기 마이너스 b 전체의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곱셈 공식 이 첫 번째를 이용하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b 더하기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공식을 얻어낼 수 있죠. 합차 공식은 앞부분은 합, 뒷부분은 차. 물론 순서가 바뀌어서 a 빼기 b, a 플러스 b가 되어도 그 결과는 똑같이 a제곱 빼기 b의 제곱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a 그리고 b 근데 그 사이에 합과 차, 닷셈 뺄셈 b와 있는 거죠. 그렇게 곱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앞부분의 제곱 빼기 뒷부분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합차 공식입니다. 실제로 유도해보면 곱하고 곱해주면은 가운데 마이너스 AB와 플러스 AB가 사라지고 남는 게 A제곱 빼기 B의 제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X 더하기 A와 X 더하기 B를 곱했을 때 그 결과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암기했었을 겁니다. X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는 A 더하기 B, 그리고 상수항은 AB. 즉, X 더하기 A와 X 더하기 B를 곱했을 때 자, X제곱 더하기 두 수의 합 A 더하기 B, X, 두 수의 곱 A, B 이렇게 정리됐었습니다. 실제로 전개해보면 X 더하기 A와 X 더하기 B를 직접 곱했을 때 X제곱, BX, AX, AB 이때 가운데 1차항을 정리해주면 AX, BX를 더했을 때 A 더하기 B, X라고 정리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3과 X 더하기 5를 곱했을 때 우리는 X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인 3과 5의 합, 그리고 3과 5의 곱을 써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와서 처음 배운 내용이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제곱은 이렇게 전개가 됐었습니다. 자, 이때 전개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떠올려보면 A 더하기 B란 것을 새로운 문자, 대문자 A라고 생각한 다음에 이렇게 정리했었죠. 즉,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A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곱셈 공식 요거를 이용해서 차근차근 전개를 했었습니다. 전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요 A 더하기 B 제곱은 또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식을 정리해주면 우리가 식을 정리할 때는 A, B, C 알파벳 순으로 정리하는 게 더 깔끔해 보입니다. 그래서 A제곱을 맨 앞에, 그 다음에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AB, BC, CA 두 개씩 있는 것을 정리했죠. 특히 이 곱셈 공식 암기할 때 뒤에 EAB, EBC, ECA 대신에 이렇게 묶어서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A 더하기 B의 세제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들이 3개씩 있어요. 3개씩. 자, 첫 번째는 a의 세제곱, 두 번째는 a의 제곱 b, 그 다음에 a b제곱, 그 다음에 b 세제곱. 이때 a를 기준으로 보면 a는 세제곱, 제곱, a, 즉 이건 a의 1 차인 거죠. 그 다음에 a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b를 기준으로 보면 처음엔 b가 없고요. 그 다음에 b가 1개, b가 2개 곱해져 있고 b의 세제곱, b가 3개 곱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개수를 생각하면 맨 처음은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1이죠. 자, 그래서 a를 기준으로 보면 차수가 하나씩 작아지고 b를 기준으로 보면 차수가 하나씩 커져갑니다. 그리고 각 항의 개수는 1, 3, 3, 1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식은 플러스 대신에 마이너스를 바뀌면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기억해주면 암기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4페이지 맨 밑에 곱셈 공식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곱셈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익숙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문제를 풀 때 써먹어야 되는 거죠. 곱셈 공식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 앞서서 다시 한번 곱셈 공식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제곱, 이 공식을 보죠. 얘는 공식 결과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2ab, 2bc, 그 다음에 2ca였습니다. 자, 밑에 스스로 확인 문제에서 자, 위에 있는 a 그리고 2b 마이너스 c가 각각 이렇게 딱 지어질 거죠. 그러면 그 각각에 대입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a를 대입해서 a의 제곱, 두 번째는 2b를 대입해서 2b의 제곱, 세 번째는 마이너스 c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c의 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ab에서 아까 a 자리는 a가 그대로 올 거고 b 자리는 2b가 와야겠죠. 그래서 2a, 2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bc에서 2b가 뭐였냐면 여기 2b 역할이 됐었죠. 그래서 2b, 그 다음에 c에 해당하는 것이 마이너스 c. 자, 마지막엔 2ca. 그러면 2 곱하기 아까 c에 해당하는 것이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 c. 그리고 a를 써줘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계산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스로 확인하기 두 번째. 얘는 앞에서 배운 a 빼기 b의 세제곱,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공식을 이용할 때 다시 보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면 별표 빼기 세모의 세제곱이란 것은 별표 세제곱 마이너스 3 별표 제곱 세모 더하기 3 별표 세모 제곱 빼기 세모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별표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a입니다. 그 다음에 세모에 해당하는 것이 3b죠. 그래서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별표의 제곱, 즉 별표가 아까 a였으니까 a의 제곱, 그 다음에 세모가 뭐였냐면 3b입니다. 그래서 3b 써주는 거죠. 그 다음은 공식에 의해서 3 별표 곱하기 세모의 제곱, 마지막에는 세모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쭉 정리해주면 이렇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앞에서 배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 식들을 전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한 문제만 풀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는 걸로 할게요. 숙제입니다. 자, 여기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곱셈 공식, 14페이지에 곱셈 공식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a 더하기 b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의 제곱은 우리가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 된다고 곱셈 공식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요게 이제 a가 되는 거죠. a. 그리고 y가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4x제곱은 이게 a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xy가 곧 마이너스 ab죠. 왜냐면 a가 2x, y가 b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y제곱, y가 b였으니까 이게 b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3번 요 식은 요 곱셈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의 세제곱, 즉 2x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b가 y였으니까 y의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2x의 세제곱은 2의 세제곱은 8이죠. x의 세제곱 그대로 써주고 더하기 y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세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예지 3번 문제입니다. 어떤 두 수 x, y의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한 문제로서 앞에서 배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그냥 풀이를 바로 볼게요. 자, 여기 공식이 있죠. 곱셈 공식.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 x 세제곱과 y 세제곱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이 있죠. 이건 필요 없기 때문에 저기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정리될 수 있냐면 결국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란 것은 우리가 x 더하기 y 세제곱 x 더하기 y 전체 세제곱에서 아까 방금 넘긴 거 여기 넘어갔죠. 넘어갔으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로 붙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요 넘어간 그 식은 공통인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도 마이너스 3, x가 하나, y가 하나씩 다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x, y로 묶어주면 뒤에 x 더하기 y 괄호 쳐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 더하기 y라는 두 수의 합과 그리고 x, y라는 두 수의 곱을 이용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합은 3, 곱은 1이니까 3을 대입해주고요. 곱은 1이고 합은 3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서 18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문제 8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문제 8번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은 곱셈 공식을 이용해야 되는데 14페이지에 곱셈 공식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내용을 보세요. 거기 보면 a 빼기 b의 전체 세제곱이 나와있죠. 자, 그걸 이용하겠습니다. 여기서는 x 빼기 y의 세제곱은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y 더하기 3xy 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요거는 이제 이항시킬 거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 이란 것은 x 빼기 y 세제곱에서 자, 방금 넘어간 식 마이너스 넘어가면서 플러스로 바뀌고요. 플러스 넘어가면서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넘어간 식을 공통인수로 묶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우선 이거는 그냥 써주고 x 빼기 y의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3xy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묶어줍니다. 그러면 x 여기 남는 게 y 가능죠. 결국은 x 빼기 y라는 거와 x 곱하기 y라는 수를 알면 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대입하는 얘기죠. 여기 x 빼기 y와 xy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와 3을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3 곱하기 9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6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